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5.4%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개파락을 시작했었죠. 몇 퍼센트 시작했었냐면은 마이너스 7%로 시작을 했다가 저가가 마이너스 10%까지 밀렸었는데 지금 현재 종가가 마이너스 5%까지 올라오면서 이렇게 양봉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대한광통신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행위는 어떠한 한 가지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떤 의지인가요, 여러분들? 차트만 딱 보셔도 느낌이 오시죠? 이 60선 초록색 선 라인인 60선을 시가 부근에서 시작을 했다가 깨나 싶더니만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려주면서 그 위에서 종가가 지금 놀고 있는 구간이죠. 물론 이 지수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보여줄 수가 있겠지만은,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을 극히 줄인 상태에서 이 안에 구간에서 머물 확률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오늘의 갑작스러운 하락에 대해서 어제 영상에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죠.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대한광통신 특히나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급락이 연출될 수가 있겠고, 5월 12일 날에는 그렇기 네, 영상 보셨으면 여러분들 어제 영상에서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한번 이런 급락도 연출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지금 투자 경고로 들어가 있는데 때마침 어떤 종목이 여러분들 미장의 흐름도 아무래도 조정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대한광통신 지금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갔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러면서 최대 주주가 계속 매도하는 내용의 이슈가 나왔었던 대한광통신인데 최대 주주가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을지 하나씩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시겠죠,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엄청난 상승세로 최근의 흐름에서 무섭게 올라왔었는데 최대 매물대 구간에서 걸리고 있는 그런 구간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뚫어준다라고 하면 이 다음번 라운드 피겨 자리까지 빠르게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미친 폭등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끼가다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미친 듯이 올라가서 신고가도 한번 넘어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세가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대한광통신 어느 정도 올라올 때 매도세를 쏟아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분들이 영상 시청하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알고리즘 자체가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라고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자동으로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됐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이 매수하지 않는다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광통신이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루틴이 있기 때문에 그 루틴 그대로 여러분들께 먼저 체크를 좀 해봐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루틴 뭡니까, 여러분들? 미장의 흐름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해봐 주셔야겠죠.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은 코닝이라고 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광통신 관련 대장주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이 코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 갑작스러운 급락을 맞이하면서 마이너스 4.7% 정도를 하락을 보여줬습니다만, 자,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코닝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닝이 추세선이 깨진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조정이면은 굉장히 양호한 조정이라고 최근의 상승 흐름 대비해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급락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 코이런트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시가총액이 가볍다 보니까 급등이 더 나왔었고, 그러면서 한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밀었었던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루멘토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차트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에 가로막히면서 일단 올라간다 하더라도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때마침 무엇에 때마침 투자 경고로 들어간 것에 때마침 이렇게 미장의 흐름도 좋지 않았었던 어제장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실 수 있을 만한 종목도 한 가지 영상 뒤편에다가 남겨놨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일단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된다. 대한광통신이 지금 투자 경고에 들어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투자 경고로 들어
들어가게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투자 경고의 룰을 따라서 움직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을 투자 경고 매매법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 이 투자 경고 매매법이 너무나도 잘 먹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매법을 가지고 1,000만 원씩도 받아가면서 유료 강의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그냥 오늘 무료로 오픈을 해봐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괜찮겠죠? 자, 이 투자 경고 매매법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종가상, 투자 경고로 진행된 지 종가상 2에서 4일차 때 우리가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투자 경고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죠?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는 케이스에서는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다가 일반적으로 투자 경고로 들어가는데, 자, 그 이후로 이렇게 조정을 4일 정도를 받아준 다음에 쉬어주고 다시 한번 6일차까지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열흘차 때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가장 고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를 열흘차까지 해서 넘어간 상태로 올라갔다가 살짝 눌러봐 주면서 해제시켜 놓고 날아가게 되는 케이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바로 직전까지 바짝 갖다 붙여 놓은 다음에 해제를 시켜 놓고 날아가 버리게 되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경고까지 보냈다라는 것은 일단 세력들이 시작을 했고 정말로 끝장을 보는 상승을 만들어 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경고 매매법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께 사례를 보여드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도무지 믿으실 수가 없다 보니까, 자,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줘 버리는 바람에 이날에 공시사항이 나왔고 이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죠. 자, 그때가 바로 언제였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3월 13일 딱 요 날에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제가 공시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체크를 좀 해봐 드릴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대한광통신 3월 13일 날에 공시사항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날부터 시작해서 2에서 4일차, 요때가 이 2에서 4일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때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미친 듯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이때 실제로 여러분들께 매수에 대한 부분도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3월 18일경에 촬영했었던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짚어봐 드릴 건데, 이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꺾이고 있는 지점에서도 매수 타점 들어가 보시자라고 분명히도 말씀을 드렸었고, 짧게 2초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이 지금 투자 경고가 들어가면서 쉬어주고 있는 구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너무 길게 보여드리면 싫어하시니까 아무튼 간에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 매매법을 적용해서 매수 타점을 들어갔었고, 그 다음번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 대한광통신이 여기서도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자, 이때 당시엔 매도 타점도 안 내려졌었지만 이 4일차 때 종가상의 매수 타점 이 구간에서 잡아갈 수가 있었고, 그 이후로 이 정도 상승 흐름은 연출이 됐었던 대한광통신입니다. 이 대한광통신 사례 한 가지만 보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있었던 바로 이 HJ중공업의 케이스까지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HJ중공업의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HJ중공업이 전형적인 투자 경고를 어떻게 교과서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때 당시에 HJ중공업이 이렇게 상승 흐름을 무섭게 보여주다가 투자 경고로 들어가면서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4일차까지 해서 종가상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었고, 그 이후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열흘차 때 해제한다고 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열흘차 때 어떻게 했어요? 프로그램이 운전하면서 야금야금 올려 세워봐 주면서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 바로 직전까지 바짝 갖다 대놓고 있는 모습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프로그램 주도 하에 빵 하면서 슈팅이 나와주면서 프로그램이 사서 이렇게 매수세가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왔었던 종목이죠. 자, 그래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작년 8월 14일 날에 실질적으로 투자 경고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공시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봐 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작년 8월 14일 날에 HJ중공업이 25년도 8월 14일 날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던 상황이 명백하게도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로 HJ중공업 엄청난 상승세가 미친 듯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이때 당시만 샀어도 100% 이상을 여러분들께서 챙겨가실 수가 있었던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HJ중공업 말고 다른 사례는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넘어갔다가
조정 보여주고 올라갔었던 케이스 원익홀딩스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익홀딩스도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의 구간에서 단타로 좀만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아무튼 이간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무려 3번이나 먹혀 들어갔었던 완전히 개꿀 종목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구간이었냐면은 이 구간에서 너무 상승세 보여줘 버리는 바람에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됐었고, 우리가 4일차까지 해서 매수 타점을 여기서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눌림목 매수 타점 공략해 들어간 이후로, 자, 우리가 한번 카운팅을 한번 해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이때가 해제 판단일이었는데, 종가가 지금 보시다시피 최고가 구간에 위치해 있는 이런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속적으로 야금야금 좀 더 높게 마감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그 이후로 계속 마감하다가 여기서 해제시켜 놓고 그 이후로 날아갔었던 원익홀딩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 원익홀딩스 종가상의 5일선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자, 그 이후로도 원익홀딩스 여기서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가면서 4일차 때 매수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수익권이 있었는데, 자, 이 한 가지씩 공시사항 보여드리다 보면은 너무나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케이스만 또 보겠습니다. 제형솔루텍이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겠는데, 자,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때가 바로 이때부터 들어갔었고 4일차 때 매수를 진행했다고 하면 그 이후로 엄청난 상승세가 이렇게 연출이 됐었던 제형솔루텍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대해서 사례를 짚어봐드리기 시작하면 정말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매매 패턴에 대해서 맞아떨어지는 종목이 많아서, 자, 그래 이렇게 중요한 기법 한 가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괜찮겠죠. 유료로 여러분들 1000만 원씩 받아가면서 강의하시는 분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그냥 무료로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구간에서 대한강통신은 매도 타점까지도 심지어 짚어봐드렸었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타점 안내까지 한번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일단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언제 여러분들 투자경으로 들어간 지 첫날차죠. 자, 이 최근에 구간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기준봉을 한 가지 만들어 줬었던 어제의 흐름인데, 일단 제가 예상하기로는 대한강통신 이 기준봉 하단부는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력들이 엑시트하고 있는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의 구간에서 좀 매도세를 쏟아냈었던 이 그 외국인 세력들이지만 다시 한번 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직까지 그들이 털어야 할 물량을 지금 이렇게 조정을 보여주면서 털기에는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제 출연해줬었던 기준봉의 하단부는 지켜봐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단에서 딸려서 올라오고 있었던 이 추세선을 최대한 깨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보여주면서, 자, 어떤 캔들 흐름을 좀 예상하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머물면서 최대한 어제 종가를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종가 마감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자, 그러면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하루 정도 더 조정을 보여주면서 내일 모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넘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수년하는 패턴으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열흘차 때 올라가다가 하루 정도 수그리면서 종가 마감을 해주고 딸려서 올라오고 있었던 이 5일선을 최대한 이탈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러프하게 봤을 때는 20선까지를 최대한 이탈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이 윗단에서 버텨봐 주다가 다시 한번 슈팅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래대금 자체로는 그들이 모았었던 물량을 털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엑시트할 때는 같이 엑시트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때 당시에 보시면은 이렇게 대한강통신이 쌍봉우리의 첫 번째 봉우리를 만들어 내봐줬었던 자리와 두 번째 봉우리를 만들어 내봐줬었던 자리에서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퍽퍽 줄어들면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는 그날을 기점으로 대한강통신이 빠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의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을 늘려주다가 이 구간에선 매도를 좀 진행했지만 아직까지도 들고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떠나가는 구간에서는 희망회로만 돌릴 게 아니라 같이 대한강통신을 매도로 대응하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대한강통신은 이런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지켜봐 드리면서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영상에서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보여드렸었죠. 자, 바로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짧게 2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강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영상 멈췄습니다. 이때 당시 영상을 초반에 촬영하면서 2분 50초부터 대한광통신 매도하시자라고 한 30번 정도 이야기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지간에 이때 매도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대한광통신을 영상에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종가까지 지켜보면서 이런 식으로 매도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드렸었는데, 자, 5월 12일 날에 대한광통신 28,550원 영역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대응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따로 좀 안내를 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겠다? 투자 경고 2에서 4일차 때까지는 우리가 조정을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는 찬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미국에 있는 광통신 종목들 추세 무너진 거 없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세가 일부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나오지가 않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매도세는 조금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 다시 한번 이 그들이 떠나가는 구간에서 슈팅을 한 번 더 줄 건데, 그 슈팅을 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에 숨어서 그들이 매도 폭탄을 쏟아내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 여러분들께 이전처럼 매도해야 되는 부분 안내를 좀 드릴 거고,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면서 뒤에다가는 평균 단가랑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대한광통신 이 평단 비중별로 그들이 떠나가는 타점에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타점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구독자 20만 명 이벤트로 인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있는 공유하기 버튼으로 이 채널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남겨두시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대한광통신 평균 단가 19,000원이에요. 아니면은 2만원이에요. 특히나 내가 25,000원에서 물렸는데 비중이 100%예요. 이거 매도 타점 줘도요, 저는 25,000원 직전까지는 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의 구간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계속 물타기를 진행하시는 바람에, 여기서 물타기를 못 하시는 바람에 지금 25,000원 구간에서 난 진짜 100% 나 이제 더 이상 돈이 없다, 추가 매수도 못하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매도한다,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 너무나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당 거의 12,000원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분들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해결해야 될 매물대가 꽤나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 분명하게도 보이실 텐데, 한 번에 뚫어봐주면서 올라가면은 당연히 저도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리스크에 대해서도 해지하는 전략을 취해 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비중이 100%로 25,000원 구간에서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올라오는 그 구간을 이용해서 비중을 살짝 줄여 두신 다음에 눌림목에서는 다시 매수를 가져감으로써 반복적으로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반복함으로써 약간씩 손절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평균 단가를 확실하게 낮춰두면서 외국인들이 취하는 그 전략을 똑같이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왜 그러냐면은 대원전선의 케이스에서 이미 많이 들통이 났었지만은, 자, 이렇게 대원전선 떨어지는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진행하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는 본전 처리를 하면서 그들의 물량을 엑시트를 했던 흔적이 분명하게도 있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보유 비중을 이때 당시는 올라가다가 이때 당시에 떨어지고 있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이 구간에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했었던 외국인들 다시 한번 평단가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가즈아만 외칩니다. 이거 그냥 신고가 뚫겠는데 가즈아만 외치고 계실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냉정하게 이 종목을 일단 한번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구간에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었던 물량이 분명하게도 있었는데, 아무튼지간에 우리가 이 외국인들처럼 리스크를 회피하는 영역의 이 해지의 형태로 대한광통신도 지금 25,000원 구간에서 물려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구간까지는 난 아무런 대응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면은, 지금 남겨두시면은 타점이 올 때 그때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는데, 자,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온 거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봇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에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 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성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림 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하이닉스와 엮여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에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 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 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딥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요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개파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는 구간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거래대금을 줄여가면서 이 거래대금을 쥐어짜듯이 점점 며칠 동안은 줄여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점 거래대금이 줄어든다는 소리인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한 요 정도까지 상승봉의 절반 정도까지 만약에 거래대금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요,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거래대금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시키면서 거래대금을 거의 쥐어짜듯이 감소를 시킨 다음에 그 이후로 투자 경고를 해제할 수 있는 시점을 기점으로 미친 듯이 날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경고의 이 해제 판단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부터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보시다시피 열흘째 되는 날 이후의 날로서 어느 특정 일에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이기 때문에 열흘째 되는 날 이전까지는 백날 계산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자, 열흘째 되는 날이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투자 경고제 종목 해제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8월 25일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8월 25일 날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봐드리고 있을 겁니다. 자, 구독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은 구독, 특히나 이 대한광통신에 한해서는 정말로 여러분들께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여기서는 매도 타점까지 기가 막히게 드렸었는데, 제가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는 그 사유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언제까지 해서 10일 이후로 우리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판단을 할 건데, 최근 15일 날의 종가 중에 100% 이상 상승이 아니라 최근 15일 날의 종가 중에서 최고가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일단 상승시키면서 넘어간 케이스에서는 수년하면서 하루 수그려 놓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이 구간에서 머무를 확률이 가장 높고, 물론 여러분들 그냥 눈치 안 보고 쏴버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 빛과 전자라고 하는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 이미 투자 경고에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었고, 그 이후로 오늘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짚어봐드리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 종목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바로 이 빛샘 전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라오는 구간에서 얘도 많이 따라서 올라왔었는데, 자, 8월 5일 날 전체적으로 광통신 종목들이 좋았었는데 종가를 13%밖에 못 찍어줬었어요. 자,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종가가 8% 정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이 구간에서 보유 비중을 똑같이 좀 줄여줬었지만은, 자, 보시다시피 한번 프로그램 매수세가 무섭게 쏟아져 들어오면서 슈팅을 보여준 흐름은 딱히 관찰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상하게 어디를 갖다 대봐주고 있다, 60선을 갖다 대봐주고 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조정 보여주고 있는 오늘이 아무래도 이 매수 타점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날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빛샘 전자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스몰캡 종목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680억대예요. 자, 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무엇보다 대한광통신보다 가볍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이쪽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시세만으로 따졌을 때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도 이 광전자가 아무래도 최근의 구간에서 화끈하게 올라왔었지만은, 광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투자 주의를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투경 지정 예고가 떴었기 때문에 그냥 노박으로 눈치 안 보고 투자 경고 보내버리는 케이스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상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가벼운 바로 이렇게 슈팅까지도 나오지 않았었던 비쌤전자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두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간에 이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살짝 조정을 보여주다가 끝날 확률이 가장 높고 높밖으로 올릴 가능성까지도 있는데, 아직까지 매도에 대한 부분 챙겨가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 어느 정도 챙겨가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서 4일차까지 기다리면서 2에서 4일차 때 투자 경고 매매법에 따라서 추가적인 매수세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대한광통신이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드론 라우터 넘어서 AI 데이터 센터까지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미국이 중국산 광트랜시버를 퇴출 타진하고 있었던 최근의 흐름이 있었죠. 자, 이런 부분에 반사이익으로 대한광통신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의 이슈는 앞전부터 이미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 미국이 중국 견제하는 내용의 이슈가 있어서요. 자,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그냥 하나의 핑계라고, 그러니까 명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지 간에 이 왜 대한광통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수급, 그러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코닝이라고 하는 종목, 바로 코닝이라고 하는 종목이 여러분들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가는데 과연 대한광통신이 안 가고 100일 수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코닝이라고 하는 종목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어주는 순간에는 정말로 대한광통신도 주가가 저 윗단에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코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시 한번 역회된 숄더를 만들어 내봐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역회된 숄더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어제까지의 흐름이었고, 다시 한번 코닝이 회복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하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 코닝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는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광통신 아직까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떠나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박수만 치고 있을 게 아니라 앞전에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에 녹아들어서 그들이 남몰래 물량을 쏟아낼 때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지금 남겨두시면은 이거 좀 올라오면은 그때 매도하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때 문자 보내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 놓치고 나서 연락 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안이라고 남겨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균 단가랑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대한광통신 타점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